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쇼핑 중독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쇼핑 중독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강의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쇼핑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임상적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임상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 쇼핑 행동에 대한 구매 행동에 대한 몰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충동을 구매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 결과가 쇼핑으로 인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고요. 결국에는 파산이나 과도한 빚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한테 많은 핀잔과 많은 이제 걱정 그리고 또 잔소리를 듣게 돼서 자신의 소비 행동에 대해서 점차 가족에게 숨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또는 엄마 몰래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이제 자녀들이 쉽게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고 예민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쇼핑은 자기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런 감정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구매를 한 바로 직후에는 다행감이 잠시 동안 경험이 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후회, 그리고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무드의 이 사이클링이죠. 악순환이 일어나는데요.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과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잊기 위해서 쇼핑에 몰입하게 되고 또 쇼핑에 몰입한 후에 이 상품을 사면서 자신의 가치가 일시적으로나마 증가되는 어떤 향상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런 후에 얼마 안 돼서 다시금 이런 상품과 자신을 분리해서 스스로 이런 행동에 대한 또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에 대한 후회와 또 자책 등의 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쇼핑 중독이 일어날까요? 사실 생물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본다면 이 쇼핑은 불안한 그 상태, 우울한 상태, 또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쇼핑은 특히 뇌의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것은 쾌락 중추를 촉진시켜서 순간적으로나마 그러한 부정적인 그 감정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뇌영상 연구에서 강박적 그 구매를 하는 환자의 뇌를 살펴보니까
측자핵이라고 하는 부위의 활동이 쇼핑을 할 때 증가한 반면 뇌섬이라고 하는 부위의 어떤 활동은 반대로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뇌영상 기계에 누워가지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상품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 그냥 들어도 측자핵 부위가 활성화되고 반면 이 뇌섬이라는 부위는 감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이 측자핵은요, 쾌락 중추예요. 그래서 쾌락을 느낄 때 이 수반되는 이 도파민 분비를 담당하는 그 부위고, 반면 뇌섬은 통증, 그리고 이 아픔과 관련된 그러한 경험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이 강박적인 구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살 때 더 큰 쾌락과 쾌락을 경험하고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낀다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설명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조건화된 그런 학습이 여기에 관여하는데요. 쇼핑은 사실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때 그것이 바로 보상으로 작용하고, 이런 보상을 받는 행동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동 자체가 강화되면서 얻는 보상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자동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나중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구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쾌감의 양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구매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복적으로 구매 행동을 해야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충동적 구매의 악순환 기억나시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자기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사는지 또 무엇을 지니는지 그것과 자신의 지위 또는 자신의 정체감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구매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 이론인데요. 실제로 나의 현실적인 모습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 그 간에 상당히 큰 어떤 차이점이 있거나 또는 갭이 있을 때 내가 그 차이점을 나의 어떤 소비 패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지는지에 따라서 그 갭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남들이 나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으면 더더욱 이러한 쇼핑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순간에만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과 분리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쌓이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 가치가 더더욱 손상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 그런 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뭘 샀는지, 어디에 갔는지, 기타 등등을 소위 말하는 플렉스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본인의 진짜 모습보다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상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일상의 모습은 이 돈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뭐 싼 그런 다른 생필품을 사는 반면 SNS상에서 업로딩하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진들은 되게 좋은 모습들만 이렇게 보이게 돼서 그런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악순환적인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강박적인 구매는 자극 추구적인 성향과 또 충동성과 깊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갖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 또 무엇인가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이제 질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특히 스스로를 뭐 얼리 어답터 라는 식으로 무언가 나는 이런 쇼핑을 좀 더 잘하고 또 능숙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면 할수록 오히려 쇼핑 중독에 더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요인들도 작용하는데요. 제가 강의 첫 시간에 요즘엔 뭐 택배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또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고 또 너무나 편리하게 그 쇼핑할 수 있는 방법들이 24시간 계속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했는데 이러한 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자기도 모르게 이 강박적인 충동 구매로 빠지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사셔야지 앞으로는 기회가 없습니다. 품절, 좀 있으면 잠시 후 품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잘 빠지게 된다면 이 강의를 토대로 나의 이런 구매 행동의 패턴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쇼핑 중독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 마찬가지로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음식 그것이 중독이 된 상황 음식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